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성취감 하나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겠냐는 거죠. 밖에 나가서 뭔들 못하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스트리머 귀마개라고 합니다.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을 스트리밍하고 있고요. 게임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방송을 한 지는 올해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뭐 과학 논문에 실렸던 그 역병 퍼뜨렸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 진짜 개발진도 절대 모를 것 같은 버그만 찾아다니는 버그 고인물도 있어요. 맵 저기 구석에 있는 버프랑 이 버프랑 하는 곱절이 돼서 뭐든지 다 한 방에 죽인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버그 리포트가 되고, 그 사람 정지시켰더니 야, 저 사람이 힘들게 찾아줬으면 상을 줘야지 왜 유저를 정지시키고 그러냐 해서 막 사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고인물도 있고요.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토리 고인물도 있어요. 막 블리즈컨 같은 데 초대받아가지고 스토리 작가 앞에서 지금 이거 서사에 문제 있음, 잘못됐음, 걔 안 죽었는데 사는 걸로 표현됨, 이 퀘스트 여기 표현 잘못됐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 고인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고인물 원조가 한국이었는데 이상하게 와우만큼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월드 퍼스트 킬이라는 와우 레이드의 빅 이벤트가 있거든요. 레이드가 처음 열리면은 전 세계에서 이걸 누가 가장 빨리 잡냐를 하는데, 오리지널부터 용군단까지 한국 팀이 월퍼킬을 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의외로 보면 어떻게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한국 문화는 조금 약할까? 제가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일단 산업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돈이 안 된다. 좀 인플루언서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풀도 작고, 게임을 잘하면 리스펙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프로씬이 있어가지고 e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해서 뭐 활동하는 것도 적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월퍼킬 레이스에 도전한다면은 제가 도적이란 캐릭터로 참여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20명을 구하는 게 저보다 잘하는 20명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랑 비슷한 판단을 하거나 나보다 잘해야겠죠. 동료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요? 아, 근데 이게 서버의 최고들과 함께 유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한국의 월퍼킬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유저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어떤 이권으로 묶어서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었는데, 블리자드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리면서 모든 투자가 물 건너가면서 한번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야, 와우 공대장은 진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 잘한다. 이거 진짜 유튜브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와우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또 사례도 있잖아요. 그 백종원 선생님 밑에 있는 높은 직급이신 분이 옛날에 백종원님 공격대 공대장이었고, 그게 뭐 이렇게 뭐 한두 번씩 나오시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레이드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20명이 회식을 한다고 치면은 회식 장소 예약해야 되고, 누가 어디로 와야 될지 20명한테 다 단톡방에다가 찍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개인별로 이렇게 오시면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먹으러 갈지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어디를 갈지, 2차는 어디로 갈지, 분위기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인싸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정말 다각적으로 그냥 어디에 회식을 간다, 레이드를 간다가 아닌 거죠. 20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3시간 혹은 길게는 5시간 정도의 즐거운 시간을 어떻게 가져볼까? 목표가 그냥 즐거운 거일 수도 있고, 목표가 얘를 빨리 잡는 거일 수도 있고, 목표에 따라서 분위기도 잡아야 될 거고, 말도 해야 될 거고 하는 거죠. 인게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해당 시즌에 있는 직업들의 거의 모든 직업 기술을 다 알고 있어야겠죠.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고 반작용하는지는 이미 머릿속에 로드맵이 잘 그려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다 풀어서 해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모든 보스를 다 끝도 없이 몇십 마리를 잡아봐서 이미 저는 잡는 게 거의 장난처럼 되어서 오늘 처음 오는 사람들을 학원시켜줄 수 있을 때 저는 이게 익숙하고 너무 쉬운 일이니. 근데 문제는 아까 그런 신화 난이도의 레이드는 공대장도 아직 안 잡아본 상태에서 20명을 이끌고 가야 돼요. 자기도 아직 안 해본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간다는 겁니다. 보통 고정 공격대의 공대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전 시즌에 열심히 게임을 해서 이번 시즌에 바뀐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이번 보스 패턴을 본인이 초 단위로 뜯어서 어떻게 보고, 아니면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도 있겠죠. 해외 공격대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사실들을 뭐 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이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보고, 아니면 해외 걸 카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구보다 먼저 가는 공격되면 시간으로 박아서 갈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기서 빈말도 와요. 뭐 저 사람 너무 이기적으로 딜만 해요, 저 사람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각도 있고, 나 안 해 하면서 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싸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미운데 게임을 너무 잘해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너무 좋은데 게임을 너무 못해가지고 같이 가기에는 막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케어해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뭐 챙겨주는 게 없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성취감 하나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겠냐는 거죠.
밖에 나가서 뭔들 못하겠어요? 저도 공대장은 종종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시나레이드 공대장을 시즌 초반에 막 극한으로 하진 않아요. 하려면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걸 하면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방송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그냥 재밌자라는 공대면은 방송을 하기엔 충분한데 빨리 잡는 게 목표인 공격대는 방송을 하기 조금 부적합합니다. 일단 방송으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뭔가 공대 내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분란들이 방송으로 송출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다들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한 트에 10분짜리 보스를 300트씩 했다고 치면은 거의 3주 내내 그 보스를 눈 뜨면 그 보스만 트라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즌 초반에 시나레이드를 간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재밌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고요. 날카롭습니다. 저 사람 너무 진짜 저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서 있다. 저 사람이 자기 먼저 저 바닥 피하려고 저기 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한 걸음만 가면 피하는 걸 두 걸음 피한다. 아니면은 뭐 누가 너무 못해요. 저 사람이 진짜 여기 있을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면은 와우는 또 무서운 게 팩트가 다 있잖아요. CCTV가 다 있잖아요. 보시면 3분 30초부터 3분 50초까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기술을 썼었어야 되는데 안 썼다는 머리가 아파요. 막 그 데이터를 막 법리 분석을 하고 있는 변호사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할 수 있느냐죠. 그게 가끔은 방금 4분 25초 때 이거 눌러야 되는데 안 눌렀지? 라고 윽박지를 수도 있지만 잘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대장의 역할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정규 공격대의 전공, 막공, 막 모여서 가는 막공 고정 공격대는 이렇게 달력 초대를 해서 갑니다. 매 시간마다 약속을 한 20명이 모여서 가요. 저희 전공은 금요일과 일요일, 금요일은 8시부터 12시, 일요일은 7시부터 11시, 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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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이렇게 모여서 갑니다. 이 20명이 거의 변동되지 않았고 저희 전공은 너무나도 행복하게도 시즌 첫 주부터 지금까지 이탈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바뀐 멤버가 없어요. 하하호호 재밌게. 새로운 사람 구해야죠. 자, 이런 고정 공격대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나 카톡이나 이런 개인정보를 미리 서로 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노쇼를 하거나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다면 날카로운 서로의 게임 실력과 게임을 서로 풀어가는 이해 문제의 충돌이 있지 뭐 갑자기 황당히 나 오늘부터 안 합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오늘 안 할게요. 안녕 빠빠 이런 건 없습니다. 와우는 한 달이 걸치면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올상식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욕을 면전에다 받고 나간다든지 뭐 진짜 와우 서버 전체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몰상식한 일이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규 공격대는 왜 하는지는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20명이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화된 딜 사이클과 힐 사이클을 다 돌려도 겨우 잡을까 말까니까 다 같이 손발을 맞춰야겠죠. 그 정도 난이도의 컨텐츠는 막공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공격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반대로 막공, 그냥 이렇게 파티 찾기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글로벌로 이렇게 모아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각각 우리는 여기까지 갈 공대인데 오실 분들 오세요. 뭐 공격대 뭐 종류와 뭐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막공 공대장과 정규 공격대 공대장이 있는데 누가 더 어려울까? 극한 직업은 막공 공대장이 아닐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레이드가 있는데 막공으로는 이 신화 레이드를 전부 다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보통 시즌 중에도 국민 신화 난이도라고 해서 뭐 한 3신화 혹은 4신화 정도만 막 모인 사람들끼리 한 4신화 정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서버에서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을 막 모아서 조합 잘 짜서 가면은 4신화는 되는데 막공으로 5신화를 한다? 절대 그냥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큰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공은 한 2신화 막공, 3신화 막공, 4신화 막공이 있는데 이 어려운 난이도의 컨텐츠를 오늘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당연히 이슈도 많겠죠. 불만들도 많을 거고 스무스하게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책임은 공격대장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겠죠. 그래서 막공 공대장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미 적용을 한다면 네. 정규 공격대장 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규 공격대장을 한다는 것은 일단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을 꺼내서 모두의 연락처와 이름을 기입해서 직업 색깔별로 나누고 이 사람의 성향과 게임 파악, 다룰 수 있는 클래스의 어떤 별점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내부 지표죠. X파일처럼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게임 스타일도 있어요. 게임이 너무 심오되다 보니까 빌런도 있어요. 빌런. 딜을 정말 잘해. 똑같은 장비에 똑같은 세팅에 똑같은 직업인데도 진짜 항상 주면은 매번 매트라이마다 월드 랭킹급 딜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잘 죽어 근데 이런 사람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나레이드는 딜을 잘해야지 잡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 트 죽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돼. 그 사람 딜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5명 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싸워요. 잡는 걸 떠나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조율들이 이 사람 게임 실력이 10점 만점에 8.5점이야 이런 측정을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정 공격대의 공대장은 어떻게 보면 인사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게임 실력은
프로게이머급이어야 되며 말도 위트 있게 잘해야 되고 달변 가이자 센스 가이자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와우에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컬렉터, 이런 탈 것들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탈것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뭔가 좀 이 사람 좀 친해? 이런 느낌이 좀 들으시죠? 친애가 이제 게임을 잘해서 딜을 잘한 애가 아니라 와 정말 게임을 많이 즐겼구나. 어떤 것들은 하루에 한 번 젠되는데 그걸 잡으면은 뭐 1%로 주는 탈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확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저는 한 100번 넘게 잡았어요. 하루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100일 동안 트라이를 해야 돼. 제가 진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요 탈 것입니다. 책을 타고 다니는데 모션이 정말 좋아요. 이거는 뭐 캐시로 팔아도 한 10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얻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얻는 방법이 이제 마력의 탑이라는 게 있어요. 1인 컨텐츠인데 혼자서 이런 적들을 처치하는 건데 보통 와우 퀘스트가 장비가 좋아지면 그냥 가서 툭툭 치면은 그냥 툭툭 치면은 이렇게 뭐 그냥 잡히는 정도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마력의 탑에는 보스가 있어요. 마치 혼자서 하는 신화 레이드 같은 난이도예요. 진짜 제가 익숙한 도적으로 하면은 3번, 4번 만에 깨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은 뭐 힐러 캐릭터를 했을 때는 100번 넘게 도전한 적도 있어요. 3일 밤을 밤새 똑같은 걸 계속 트라이했어. 막 3kg 하듯이. 와우에서 3kg를 하는 건데 그거를 종류별로 그 종류가 7가지가 있거든요. 그 모든 종류를 다 깨면은 업적으로 줘요. 이 사람 좀 겜잘알이다. 그리고 관심 있다 라고 하면 주는 탈 것이라서 굉장히 관심 있는데 더 좋은 건 뭐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대리를 많이 했어요.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근데 블리자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로그 기록을 다 봐가지고 뭐 단축키가 바뀐 사람, 어딘가 맡겨가지고 다른 곳에서 로그인한 사람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싹 다 정지를 먹였어요. 대리를 얻은 사람은 귀신처럼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다 회수를 해버렸어요. 이 탈 것에 대한, 이 업적에 대한 리스펙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짜 몇천 명이 아니라 거의 한 3, 4천 명이 정지됐을 거예요. 이걸 지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력가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와우 만렙을 찍으시면은 그 마력의 탑은 현재 아이템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아이템이 동일하게 바뀌어요. 와우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캐릭터만 만렙 키워서 거기 들어가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와 시간 들여가지고 막 템도 얻고 사람들이랑 같이 아우려서 가지고 어디 가는 건 귀찮은데 와우의 참맛을 한번 즐기고 싶다. 캐릭터 생성하셔서 만렙 찍고 맛 한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얻지 않은 탈 것들도 다 알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와우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인지 불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표시도 안 되는 탈 것들도 많아요. 진짜 유니크한 것들은 히든 같은 것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이런 탈 것과 업적 컨텐츠를 메인으로 즐겼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인생을 갈아넣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기 뭐 수평적인 컨텐츠 뭐 이렇게 남들과 투쟁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RPG의 묘수를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 와우 업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 업적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업적이 있습니다. 이 섬을 돌아다녀서 맵을 밝히면은 업적 10점을 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이거를 와우가 맵이 엄청 넓은데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날아다녀서 밝히고 이 동네 날아가서 밝히고 이게 업적이 입문 단계거든요. 이제 업적을 띄웠을 때 굉장한 쾌감이 있어요. 여기에 꺼져 있는 불을 내가 켰다.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불 꺼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해서 불을 밝혔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귀찮죠. 한 동네 퀘스트가 몇백 개가 있는데 그 몇백 개를 다 깨는 거예요. 전 다 깼어요. 그건 재밌어서. 해당 지역에 퀘스트 스토리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이드 퀘스트도 있고 메인 퀘스트도 있고 다 합치면 한 지역당 뭐 작게는 50개 많게는 400개 정도 되는데 그거가 이 지역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있으니까 한 거의 10만 개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걸 다 할 수 있냐?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죠. 아쉬워요. 이것도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은 던전 및 공격대. 공격대에 가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생긴 업적이라서 제가 업적에 관심을 내려놨을 때 그런 업적들이라 이런 것들도 이번 시즌, 지금 시즌에 가는 것들은 어렵죠. 지금 시즌에 가서 보스를 잡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20명의 국내 최고 유저들이 가야 되는데 확장팩이 한번 바뀌면 우리가 엄청 세져서 쉬운 곳을 가기 때문에 지금 옛날 던전을 가면 목 한 방에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곳 가서 다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탐험 업적처럼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28,000점은 뭐 아무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던전 가서 뭐 이 보스를 저기 데려가기, 물에 10초 동안 담궜다가 잡기, 초록색 조를 여기 묻혀서 잡기, 막 귀찮은 막 퍼즐 퀘스트 같은 걸 줍니다. 그런 것도 싹 다 하면은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아니면 평판도 있어요. 평판. 이것도 정말 귀찮아요. 해당 지역에 평판을 올리는 건데 한 번 반납하면 50씩 올라가요. 그거를 38,000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평판들도 있고요. 노가다의 극치죠. 최고의 노가다 최고의 노가다는 이제 와우의 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온갖 종류의 업적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업적 하나하나가 괴랄해요. 원래 우리 동네였던 마을을 내가 적대적으로 바꿔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몹들을 모두 다 학살해서 그 마을과 적대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그 몹들한테 아니야 미안해 라고 다독여가지고 그 마을을 확보를 하고 도적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훔쳐서 얻는 상자가 있는데 상자 한 개가 평판 10을 주는데 그걸로 4만을 뭐 엄청난 평판을 만들어내고 뭐 막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한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것은 시간으로도 살 수 없는 시즌마다 축제를 해요. 게임에서 1월 달엔 달의 축제라고 해서 온 세상에 있는 마을에 다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방문하고 옷을 입고 춤도 추고 정말 RPG 게임이죠. 종족별로 사람들한테 막 토끼핀도 다 씌워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감정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딱 이때만 할 수 있어요. 온누리의 사랑은 이때만 딱 할 수 있어요. 귀족의 정원도 3월 달에 이때만 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업적을 다 하려면은 최소 1년 동안 게임을 해야 되고 그 업적 기간 동안에는 이 업적을 다 해야겠죠. 이 업적을 1년 동안 해서 다 해야만 주는 탈 것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탈 것들인데 안 탑니다. 탈 것은 그냥 숫자 1이 올라갔을 때 뿌듯함. 아까 업적도 그냥 불이 켜지니까 뿌듯함. 본인이 좋아하는 탈 것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방금 좀 고인물 같긴 했네요. 네. 뭐 이런 재미난 컨텐츠도 있다.